한 명의 족장, 마법의 검, 그리고 전설 속의 왕국, 바로 아서왕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정말 몇 세기 동안이나 우리를 사로잡아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화 속에 가려진 실제 인물, 아서는 누구였고 또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전설이 되었는지 그 기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 그 이름에 담긴 마법이란, 이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의 첫 문장인데요. 아서라는 이름이 주는 그 낭만과 기사도의 느낌, 그 자체를 완벽하게 담아내면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아서왕, 정말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요, 서기 500년경에 아서의 모델이 된 브리텐 족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인물은 팔다리가 다 드러나는 거친 갑옷을 입은 전사에 가까웠지만 신화 속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빛나는 갑주를 입은 위엄 있는 왕으로 그려지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전설에 어떻게 살이 붙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처음엔 그냥 족장의 승리 이야기였는데 12세기 프랑스에서 랜슬롯과 성배 이야기가 더해져요. 그리고 1485년에 토머스 멜러리가 이 모든 걸 영어로 싹 모아서 정리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각 시대의 이야기꾼들이 자신들만의 마법과 로맨스를 더딥힌 거예요. 단순한 민담이 지금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서사시로 발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설 그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는 아서가 아니라 아주 혼란스러운 왕국이랑 강력한 마법사 멀린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때 브리튼은 보티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위를 찬탈한 거라 통치가 아주 불안했어요. 그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왕이 짓던 성이 밤만 되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왕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상징이었죠. 바로 그때 멀린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성의 기초를 다지려면 인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소년의 피가 필요하다며 멀린을 희생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멀린은 희생양이 되기는커녕 성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바로 땅 밑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싸움 때문이라고 밝혀냅니다. 여기서 멀린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성이 왜 무너지는지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싸우는 붉은 용과 흰 용을 보면서 브리튼족과 섹슨족의 미래를 예언하고요. 하늘에 나타난 용 모양 혜성을 보면서는 우서 펜드래건이라는 왕과 그의 위대한 아들, 즉 아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시간이 흘러 우서 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국은 또다시 후계자 문제로 큰 위기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계시 같은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 장면, 아서왕 이야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죠. 왕이 없어서 혼란에 빠진 귀족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런던의 한 교회 묘지에 갑자기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는 검 한 자루가 깊숙이 박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바위에서 검을 뽑는 자가 잉글랜드의 정당한 왕으로 태어난 자이다. 말 그대로 지도자의 자격을 시험하는 신성한 무대가 마련된 셈이죠. 자, 그러니 왕국의 네로라 하는 귀족과 기사들이 전부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또 아무리 지위가 높은 귀족이라도 그 누구도 검을 꿈쩍도 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자격이라는 게 단순히 힘이나 혈통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검을 뽑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귀한 기사도 아니고 그냥 토너먼트에 나간 양형의 부서진 칼 대신 다른 칼을 찾아주려던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자신의 운명 같은 건 전혀 모르는 바로 아서였죠.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많은 장사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아서는 마치 버터를 자르듯 가볍고도 맹렬하게 쑥 뽑아버리죠. 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가 선택받은 왕이라는 게 드러나는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검을 뽑았다고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운명이 그를 선택했을지는 몰라도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격은 이제부터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서의 통치는 시작부터 반란에 부딪힙니다. 수염도 없는 애송이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6명의 강력한 왕들이 쳐들어온 거죠. 아서는 즉위하자마자
전장에서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아서한테는 유명한 검이 두 자루가 있었어요. 바위에서 뽑은 검은 그의 혈통을 증명해줬지만 첫 전투에서 부러지고 말고요. 그의 전설적인 무기가 되는 건 바로 호수의 여인에게 받은 마법의 검, 엑스칼리버입니다. 45,000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아서가 11명의 반란군 왕연합군과 벌인 두 번째 전투에서 쓰러뜨린 적군의 숫자예요. 멀린의 마법과 자신의 용맹함으로 수적으로 훨씬 불리했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마침내 왕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왕국을 통일한 아서는요,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엽니다. 바로 기사도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서는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로마만큼이나 웅장한 도시 칼리언에 궁정을 세우고 성대한 연회와 토너먼트를 열면서 질서와 문화를 꽃피웠죠. 그리고 아서의 궁정은 그냥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원탁이 만들어지고 랜슬롯이 모험을 떠나고 성배를 찾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위대한 기사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전설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아서는 검과 마법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줄까요? 어쩌면 이 전설의 진짜 힘은 화려한 전투나 마법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정의, 용기, 그리고 기사도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이상에 있는 건 아닐까요?